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서울역 고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 씨가 남긴 유서를 유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반환하지 않고 있어 유족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영무, 승무, 정비, 유지보수, 사고복구 같은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인돼 허울뿐인 경쟁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종편뉴스가 신뢰도 면에서 MBC와 SBS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CBS의 각종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허가받지 않은 유사 보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데에 대해서 CBS 노조는 정당성 논란에 휩싸인 유사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서울역 고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 씨가 남긴 유서를 유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반환하지 않고 있어 유족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어제 고인의 유족들과 함께 경찰을 찾아 이남종 씨가 남긴 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 측에 유서와 유류품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가수에 있다는 식으로 거절하더라며 이런 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여러 파장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려고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닌가라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항의 끝에 유서를 본 박주민 변호사에 따르면 안녕들 하십니까? 안부 묻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 대선 당시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불법 선거가 자행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불법 선거 개입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함에 따라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다. 불법 선거에 대한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또 경찰이 형 사업으로 인해 생긴 카드비 3천만 원과 어머니 병원 등 개인의 신상을 비관하는 등의 이유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와는 다르게 채무관계와 신병 비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경찰의 보도자료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돌아가신 분께서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마치 목숨을 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님의 진술에 따르면 채무가 발생한 지는 거의 7, 8년이 된 채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지금 그렇게 자살을 하실 이유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채무의 정도가 두 분이 일을 하셔서 전혀 갚지 못할 정도의 어떤 큰 규모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상시에 동생분이 그 채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준 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 정황으로 봤을 때 채무를 이유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고 이남종 씨가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슬프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커다란 사회적 울림에 대한 답변이 자기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 무시와 민주주의 유린에 맞서기 위해서는 살아서 싸워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깨 걸고 완강하게 전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분신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영무, 승무, 정비, 유지보수, 사고복구 같은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인돼 허울뿐인 경쟁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열린 코레일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이 보고한 자료에는 수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개통 시점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인력은 43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업 인력은 KTX 기장 108명, 열차 팀장 92명, 승무사업소 41명, 영무 인력 82명 등 323명이며 본사 임직원은 108명입니다. 대부분 업무를 경쟁사인 코레일에 위탁하다 보니 전체 인력 규모는 코레일의 1.5%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본사 직원과 임원이 25%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량과 인력 등을 모두 코레일이 맡는다면 일종의 분사 형태밖에 되지 않고 경쟁 효과는 없다면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생산 품질 쪽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비용 절감에 치중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남는 이익은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종편 뉴스가 신뢰도 면에서 MBC와 SBS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휴대전화 사용자 2,500명을 상대로 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공중파 3사와 종편 4사 중 어느 방송사를 가장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KBS라고 응답한 이가 27.4%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13.3%의 JTBC, 3위와 4위는 11%대의 MBC와 SBS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는 JTBC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8.2%로 KBS까지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TV조선은 10.3%였고 채널A는 2.4%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5.2%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CBS의 각종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허가받지 않은 유사 보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데에 대해서 CBS 노조는 정당성 논란에 휩싸인 유사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BS 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 방송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CBS가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린을 건드린 정권에 어영부영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참에 누가 유사 언론이고 누가 유사 정권인지 분명히 가려보겠다. 우리의 펜끝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 정권의 근본을 찔러보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김상철 CBS 노조위원장의 말입니다. 정권이 이렇게 아신 것처럼 정당성이 없으면 이제 언론부터 장악하지 않습니까? 예. 바람 말하는 언론부터 장악을 해야 본인들의 치부를 좀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군부할 때 언론 정권 장악하고 언론 장악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제 언론사들을 이제 통폐합을 하죠. 동아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폐합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언론 통폐합이라 그러는데요. 이때 대다수의 해직자, 언론 해직자도 이때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제 CBS 보도 기능이 이제 박탈되게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부 보고서를 좀 인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는데요. CBS 언론 기능의 박탈이 이제 반정부 보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 보고서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의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언론 환경은 너무 흡사한 상황이고요. 진행하는 방식이나 또 수순도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일 독재미와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10여 개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한 데 대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의 동우 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은 오늘 오전 자신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였다가 철거당했다며 대자보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동우여고는 경기도 436개의 고등학교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5곳 중 한 곳입니다. 이 학생은 교사들과 학교 측에 선생님들이 충분한 회의를 거쳐 정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역사 왜곡이라는 문제를 가진 이 교과서를 채택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가야 할 학생들이 나라의 역사를 이런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라는 분노로 글을 끝맺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미진한 국정원 개혁, 관권 부정선거 더는 염려 안 해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김용민 제작국장입니다. 2014년 가보년이 열렸습니다.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큰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같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가동했고 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이 워낙에 상명하복의 구조라 유명무실 논란이 있기는 하나 선거 개입과 관련해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상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국정원 등이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 걱정을 덜게 됩니다. 문제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막을 법의 유무가 아닙니다. 이미 국정원법에는 직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정도 외에는 달리 실효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민단체들은 이런 점을 걱정합니다. 개정법의 취지는 사이버 심리전은 허용하되 정치 관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보 수집 말고는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실체가 불분명한 종북 세력 척결을 명목으로 해서 또다시 정치 개입을 한다면 막기에는 태부족이란 지적입니다. 국내 파티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사이버 심리전 기능의 다른 부서 이관 같은 야당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건은 법제도의 문제를 떠나 지난 대선 명실상부하게 국정원 선거 개입에 수혜를 입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것을 준수할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인들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진정성을 입증할 여러 방도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 방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 지난 대선 개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된 책임자에 대한 엄벌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난 대선의 관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게 덕을 입었고 지난 대선 총체적 관권 부정을 박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허위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6.4 지방선거 여당 패배로 표출될 것입니다. 새해 국정원 개혁법 합의만으로 지난 대선 시비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평균 민심은 사사건건 합의하고 양보해주는 만만한 야당과 거리가 멉니다. 온몸을 산화해 민주주의 역진을 반대한 고 이남종 선생편에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